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올해 마지막 시험이요. 바로 며칠 전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올해 3회 시험이 우리 전기기사 또 특징적으로 뭐냐면 CBT를 향해서 여러분들 시험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안지를 맞춰보실 수 없고 지금 확인으로 여러분들 눈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부분이요. 좀 어렵게 나온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좀 쉽게 나온 부분도 있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짧게나마 여러분들 총평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목은 여러분들 보시고자 하는 과목은 우리 전체적으로 5과목이지만 우리 회로이론하고 지역과학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총 6과목이 될 듯 싶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우려할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우리는 자기학이었는데 이번 시험은 자기학은 생각보다는 많이 어렵진 않았고요. 우리 상중하 이렇게 나누면 한 중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약간 어려운 정도로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떤 형태가 나왔냐면 우리 전체적인 점수가 조금 합격선이 여러분들 예상 점수가 좀 높아졌어요. 형태가요. 예전엔 자기 한 60점 목표로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한 70 정도 선이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 중에 하나가 우리 에듀윌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 아마 많이 마셨을 것 같아요. 기출 문제가 조금 시험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연도에 비해서 기출 문제도 조금 더 많이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좀 요거 생각보다는 나 굉장히 어렵게 접근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내가 맞을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았나 생각보다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합격선이 좀 여러분들 예상 목표치가 조금 높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여기 나와 있는 자기학에 대한 부분은 한 중 정도 됐다.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약간 어려운 정도의 그 정도의 출제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력공학은 항상 저희들이 우리는 전력공학이라고 해서 우리는 전력적인 이렇게 하고 전략적인 과목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전력공학은요 시험 문제가 생각보다는 어렵게 출제가 되는 건 몇 문제고요. 보편적으로 보면 좀 쉽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 중하, 평균에서도 조금 더 떨어지는 그 정도 난이도로 보여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부하신 분들에 따라서 나는 전력이 어려웠는데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시험 보신 분들 전반적인 시험 보신 분들이 우리가 의견을 갖다 청취하거든요. 취합을 해서 나온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정확하지 않을까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총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우린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부분이 조금은 더 우리 자기학보다는 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잖아요. 기출 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쉽고 기출 문제에서 많이 안 나오면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데 자, 이제 그런 것을 벗어나려면 여러분들 평상시에 평소 실력을 많이 쌓아야지만이 그럼 뭐 상관이 있어.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75점에서 80점 이 정도의 점수가 좀 나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시험 문제가 좀 쉬운 편이었다. 이렇게 한 줄 평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기입니다. 자, 기기도 생각보다는 평균 정도 상중하로 갔을 때 한 평균 정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전 시험 문제는 굉장히 머리 아파하는 부분 중에 과목 중에 하나가 사실 또 기기입니다. 자기학하고 기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보편적으로. 근데 이제 두 과목이 모두 어렵진 않아요. 자기학이 어려우면 기기는 쉽게 나오고 기기가 좀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자기학이 좀 쉽게 나오고 뭐 이런 형태의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 어려우면 쉽고 얘가 쉬우면 얘가 어렵고 그래서 평균을 맞추는 과목이었는데 이번에는 자기학도 좀 쉬운 편이었고 기기도 좀 쉬운 편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한 요 정도 잡아놨어요. 전력보다는 그래도 좀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전력공학은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좀 많이 쉬웠다. 그렇지만 여기에 좀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 보지 못했던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산 문제가 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생산 문제. 그래서 그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맞을 수 없는 문제들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옵니다. 자, 그건 내버려 두시고요.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서 풀어가서 답안지에 근사치 같은 답을 찾을 거냐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회로이론하고 이제 제어광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 회로이론이 상당히 공부를 좀 하신 분들 굉장히 쉬운 과목이요. 그다음에 제어공학도 많이 쉬운 과목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몇 해 시험 문제를 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요거 조금 까다롭네, 그렇죠? 좀 예전에는 계산기가 없어도 뭐 그냥 암산으로 해도 될 정도의 문제들도 꽤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요
계산기를 써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꽤 나오더라. 그래서 좀 흐름이 요즘은 조금 바뀌어도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형태의 출제 경향,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시험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23년도를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또 연이어서 계속 시험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요. 지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총평 나와 있는 거 보고 내일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 요번에 최근에 나왔던 시험은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시간상으로는 지금 제 총평을 보시고 나 내일 시험 보러 가는데 이걸 준비해야겠다. 그 부분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이런 유형으로 나왔거나 우리 감을 잡는 데서는 보탬이 많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출제 문제들이 이런 계산 아닌 계산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그렇지만 공부 좀 많이 하신 분들은요. 계산 문제 많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어렵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계산이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은 내용의 문제들이에요. 오히려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올수록 더 쉽습니다. 오히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본적인 걸 잡아놓은 것은 이렇게 잡아 60점에서 한 70점 정도 맞았으면 무난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도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전기 설비 기준. 우리 지금 항상 이제 문제가 많은 것이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트렌드가 이렇게 바뀐 거죠. 예전에 합격을 가기 위해서 꼭 점수가 높여야 되는 그 부분 중에 한 과목이 여기 나와 있는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설비 기준 또는 줄여서 법규라고 하는 과목이었는데, 자, 이게 21년도부터 KC 규정으로 바뀌면서 신규 내용들이 많이 끼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거에서 좀 많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 신규로 끌고 들어온 이 문제들이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굉장히 업돼 버렸어요.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도요. 우리 KC 규정 관련된 부분이 튀어나오는데 그 부분만 빼면 나머지에서 시험 문제들이 많았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어렵더라도 전체 20문제가 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중에 일부분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부분의 어려운 문제를 뺀 나머지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딱 기준을 잡아놓으시면 전반적으로 사실 이렇게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맞아야 될 문제들만 우리는 정확하게 맞자. 그래서 상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중상 정도로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중상. 어려운 거에서 좀 높은 쪽으로요. 이거는 제일 꼭대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상을 어디로 끌고 내려와야 됩니까? 우리는 중상으로 끌고 내려와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출 문제들 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전력공학에서 나와야 될 문제가 우리 설비 기준에 또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혼합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여기 나오는 전기 설비 기준에 관한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이제 과목등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신 시험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특이한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좀 이거는 처음 보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 문제들만 저희들이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처음 봤지만 좀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내용의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고민할 게 여러분들 마저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 1번 가볼까요? 자, 우리 시험 문제 처음 나오는데 이 문제는 사실 요게 아니라 요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밑에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염두에 봤을 때 이게 뭐지? 그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특별자업계, 요새 이제 특별자업에서의 교류하고 직류로 나눠지거든요. 하나 50V가 되고요. 하나 120V의 규정이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사실 이쪽이 아니라 형태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뭔가요? 절연저항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험 문제거든요. 절연저항에 대한 부분. 여기가 뭐가 나오면서요? SLV나 그다음에 PLV 또는 FLV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압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500V가 넘어가느냐 500V 넘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절연장이 달라지는 그 시험 문제인데 이번에는 이걸 물어보지 않고요. 전자 조건에 깔려 있는 요거하고 연관돼 있는 요거하고 연관돼 있는 거에서 요게 튀어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듯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주어진 이 형태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V와 120V로 갈라진다.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50V 그다음에 120V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 이렇게만 체크하시면서 이거 보셨으면요. 생각보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여러분들 느끼시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낄 한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해볼까요? 자, 이 부분은 어디에서 나오는 부분인가?
여기 쭉 주어져 있는 형태에서 충기업, 상납자, 삼락전압 이런 것도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전력공학에서 나오죠. 아마 설비 기준 자체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공학 공부하시면서 풀었으면 이 내용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애자장치의 값으로서 몇 프로 된다고요? 105%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형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좀 만들어 놓으셨으면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형태는요. 자, 그래서 뚱딴지 같이 전력에 관한 부분들도 이렇게 이쪽에 와서 딱 정리가 됐네요. 자, 3번 가볼까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처음 보는 문제일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이제 어려운 거죠. 자, 분산형 전원 설비의 사업자 쭉 주어져 있고요. 연결 상태 감시 또는 유효 전력, 무효 전력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되는 그러한 설비 용량이 과연 몇 kV가 돼야 되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것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우리 뭡니까? 250kV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는 몇 개 빼놓으셔야 돼요. 아까 1번 처음 보는 타는데 그러면 1번. 근데 1번도 사실은 나와 있어요. 특별 제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그게 잘 나오지 않는 쪽에서 좀 튀어나오다 보니까 어렵게 느낀 것 뿐이죠. 우리 교재도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생소한 거거든요. 그게 나오는 게 아닌데 중요한 거는 따로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거에서 이제 튀어나온 것 뿐이죠. 그렇게 보시면서 확인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은 250. 이건 완전히 생소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요 완전히 이제 바뀐 규정에서요. 완전히 우리 KC 규정에서 진짜 신규 규정으로서 우리가 끌고 들어온 부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요. 형태에서 보시면 자, 우리 이제 전기 철도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이제 교재를 기준하면 이제 우리가 8장이라고 하기는 전기 철도에서 튀어나온다. 그래서 시스템의 종류 단상이 있고요. 교류이고 이제 직류가 또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상 교류 방식의 전차단 급차들의 동적일 때와 또 뭐라죠? 정적일 때로 나눠진다.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동적일 때와 정적일 때로 나눠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거기 주어져 있는 그 형태를 본다고 하면 우리 요거는 뭐가 되죠? 4,800이 된다. 요거 외우시지 않았으면 뭐 손을 못 댔을 겁니다. 근데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볼륨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일일이 다 못 외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못 외웠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뭐 이거 이렇게 놓으셔도 뭐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동적일 때 4,800이고요. 우리 정적일 때는 4,570.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차이가 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동적과 정적일 때 이런 높이에 대한 규정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 갑니다. 5번. 전로. 말 그대로네요. 전로는 뭐죠, 우리요? 전기가 흐르는 뭔가요? 길로잖아요. 그러니까 전로에 대한 설명. 이것도 생소한 거죠. 생소한 거지만 이거는 상식선에서 여러분들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로란 뭐다? 전기가 흐르는 길이다. 한번 보시면 여기 절연돼 있으면 전기 안 흐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접지? 그다음에 통하고 있지 않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였다면 전기가 뭐죠? 통하고 있는 거. 그게 답은 3번입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상식선에서 그 문제 답을 찾아도 충분히 골라가서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 꼭 내가 어떤 그 지식적인 걸 요구해서 답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것 중에서 튀어나오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에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생각보다 5번 같은 경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6번입니다. 아마 이 부분도 바뀐 규정이에요. 바뀐 규정인데 우리 1차 쪽에 나오는 문제보다는 우리 어디에서요? 2차 쪽에서 우리 실기시험 볼 때 여러분들 많이 하시거든요. 바뀐 규정입니다. 개정된 규정이라서 한 번이라도 다뤄봤으면 맞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어렵게 접근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수용과 설비 인입구로부터 조명까지 여기 저압인 경우, 그죠? 저압인 경우 얼마라고요, 여러분들? 전압가가 3%라는 규정으로서 정해져 있다. 거의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이제 틀리시는 거죠. 3%. 그 다음에 우리 고압일 때는 저압일 때는 3%고요. 우리 고압일 때는 몇 프로 가집니까, 여러분들? 6%로 간다. 이제 그런 규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 번이라도 다뤄봤으면 쉬운 건데 안 다뤄봤으니까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2차 과목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1차에도 나왔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구분은 1차가 됐다 2차가 됐다 구분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낯설어하고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새로운 유형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짝 짚어봤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여러분들 어렵게 느낀 건지를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가졌고요. 자, 그동안에 여러분들 공부하셨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여러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험 문제가 22년도 마지막 CBT 시행을 하면서 나왔던 시험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요. 자, 우리 제 영상 보시고 또 바로 다음 날 또 내일이라도 시험 보실 분이잖아요. 그분들은 시험 문제가 과목별로 이러이러한 유형을 갖고 튀어나왔네. 그런 부분들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하시고 준비를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뭐 번개불에 콩고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시간을 활용을 잘 하셔서요. 내일을 또 준비하는 오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신 분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